주띵카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우아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 1. 호수처럼 아주 잔잔하게 말한다. 빠르게 혹은 급하게 말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안 좋은 결과만 만든다. 만약 당신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면 허공에 잔잔한 호수를 그리며 말해보라. 그럼 조금은 차분하게 흐르듯 말할 수 있다. 2. 먼저 말하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이기려고 하거나 성격이 급한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다. 중요한 건 말하려는 내용이지 순서가 아니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나중에 말해도 충분히 괜찮다. 나중에 말하면 오히려 말하려는 내용을 곱씹어 생각할 수 있어서 깊어지는 장점까지 만날 수 있다. 3. 잠깐의 침묵을 오히려 즐긴다. 침묵이 어색하고 두려워서 꺼낸 말에 후회한 경험을 자주 해봤을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모두 침묵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때는 오히려 쉬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잠깐의 침묵을 즐기는 태도로 임하는 게 좋다. 길어야 5초 혹은 10초 이내일 뿐이니 순간을 충분히 즐기자. 4. 커피를 마시듯 상대의 말을 음미한다. 듣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분명 듣기는 듣지만 기분이 좀 이상할 때가 있다. 그렇다. 상대가 나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서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다. 신기하게도 그게 눈에 다 보인다. 깊은 향기가 흐르는 차를 마시듯 상대방의 말을 차분하게 음미하자. 그럼 그 공간이 순식간에 우아하게 바뀐다. 5. 손을 과하게 쓰거나 다리를 떨지 않는다. 다리를 떠는 건 누구나 알고 있듯 최악이다. 모든 나쁜 감정을 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손도 마찬가지다. 약간의 활용은 대화를 나눌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과하게 쓰면 좋지 않다. 우아하게 말하고 싶다면 최대한 말과 눈빛에 집중해서 진심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6. 아주 고요하게 눈을 마주친다. 눈을 피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대화를 나눌 때 눈을 피한다는 건 고개를 돌리고 말을 하는 것과 같다. 당연히 서로의 마음을 느끼기 어렵다. 물론 과한 마주침은 좋지 않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고요한 마주침 정도가 적당하다. 7.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한다. 기본이 늘 최선의 방법이다. 아래 소개하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대화에서 자주 활용하자. 덕분입니다. 경탄스럽네요. 늘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기대됩니다. 섬세하시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에 맞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다. 우아한 사람에게는 우아한 말이 주어지고 기품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말이 주어진다. 우리는 모두 자기 수준에 맞는 말을 갖고 살게 된다. 나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 내 뱉는 말의 수준을 바꿔야 한다. 김주영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예쁜 그 말. 예쁜 말도 찾으려는 자의 것이다. 안다고 해도 알고 있어도 정작 제때 마음껏 쓰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의 나를 좋은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자꾸만 데리고 가야 한다. 자꾸 보고, 듣고, 쓰고, 말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내가 그 말에 담으려는 가장 맑은 순간을 보내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공부하는 자, 좋은 태도와 습관을 배우려 실천하며 그것에 몰두해야 비로소 한마디의 향기를 내가 그려낼 수 있게 된다. 언제나 순수한 마음이 탄생시키는 좋은 마음과 삶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말과 글이 품은 삶의 본질과 연관된 자신을 지키며 사는 사람의 철학이자 소중한 자본이며 영감의 창구다.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누구든 마흔 이후에는 다정한 말에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3가지 이유. 1. 지능의 수준이 다르다. 다정한 말은 재능이 아니라 지능에서 나오는 특권이다. 하지만 그 지능을 구성하는 재료가 있으니 바로 사랑과 정성이다. 즉, 40 이후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간 자신의 삶에 사랑을 담아 정성스럽게 살았다는 증거다. 이처럼 다정한 말은 그저 의지만 갖는다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2.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다정한 말을 하려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따스한 것들을 주로 봐야 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려는 인간의 타고난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며 장점과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눈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시간이 쌓이고 모여서 더욱 섬세한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다. 3.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감각이 다르다. 다정하지 않은 것들은 굳이 더 생각하거나 좋은 표현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정한 말을 하려면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지 좀 더 선명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감각을 더 갈고 닦을 수 있다. 이런 3가지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서 다정한 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40 이후의 삶을 살고 싶다면 아래 소개하는 이런 8가지 말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게 좋다. 필사나 낭독으로 자주 연습해도 아주 좋다. 1. 세상에는 분명 좋은 사람이 더 많아. 2. 행복이 오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만나자. 3. 잘 준비하면 뭐든 해낼 수 있어. 4. 분노와 고통의 감정은 결국 사라질 거야. 5. 내가 배워야 할 저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자. 6.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듯 말하는 거야. 7. 주고 또 주면 결국 진심은 전해지더라. 8. 지식은 아는 것을 말하며 증명할 수 있지만 지성은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을 때 빛나는 법이지. 지능과 시각, 표현력까지 길러야 비로소 우리는 다정한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좀 다정하게 말해줘 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연인과 가족 혹은 지인이 다정한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없어서 꺼내지 못하는 것이다. 위에 소개한 8가지 말로 먼저 연습해보라. 하루하루 쌓으면 결국 당신이 원하는 다정한 말이라는 근사한 지능을 갖게 된다. 2024년 김종원 작가. 제목이 내 이름인 책을 내고 싶다. 1. 5년 안에 제목이 내 이름인 책을 내고 싶다. 제목이 아닌 그냥 이름만 봐도 믿음이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책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2. 따스한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나를 우리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3. 1년에 20권의 책을 내도 그걸 많다고 느끼거나 너무 자주 낸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또 나와서 고맙고 반갑게 느껴지는 글을 쓰고 싶다. 4. 품에 안고 있으면 그 안에 녹아있는 사랑이 느껴져서 기분 좋은 따스함을 전할 수 있는 책을 내고 싶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손 난로처럼 따스한 책. 5. 어제도 원고지 50매 분량의 글을 썼고 오늘도 이미 썼고 내일도 쓸 예정이다. 슬금슬금 이렇게 쓰다가 보면 언젠가 이런 나를 만나게 되겠지. 내게는 쓰는 나날이 곧 살아가는 나날이니까. 김치 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배우 윤여정이 한국의 모든 며느리들을 대신해서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 사실 대부분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볼 때 눈에 차지 않는 게 현실이지.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끔 보면 되는 거야. 가끔 보더라도 오래 보면 또 싸운다고? 가끔 짧게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잠깐은 반갑고 좋잖아. 그런데 자꾸 만나서 간섭을 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마음에도 들지 않는 사람을 자꾸 만나니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지.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는 거야. 마음에도 들지 않으면서 왜 자꾸 보려고 그래? 아들이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랑 결혼하기를 바란다고? 그건 정말 허망한 꿈이야. 대체 왜 며느리를 시어머니 입장에서 편한 사람으로 정해? 내 자식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행복하지. 그게 당연한 거야. 잘 들어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서로 바쁘게 살기 때문에 자기 할 일 하느라 서로에게 간섭할 시간도 없어요. 결혼도 누구랑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일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자꾸 전화하고 찾아가서 이런 말 좀 묻지 말자고. 우리 아들 밥은 잘 먹고 있니? 장어즙은 잘 먹이고 있지? 제발 찬물, 커피 마시지 말고. 고기는 자주 해주고 있지? 요즘 반찬은 뭘 해주고 있어? 우리 아들 김치는 해주는 거지? 왜 그래? 이게 뭐야? 서로 사랑하는데 김치가 뭐가 중요해? 김치 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김치도 따로 챙겨주지 마. 알아서 김장을 하든 사서 먹든 안 먹든 모두 스스로 결정할 일이야. 시어머니는 그냥 예쁘게 살게 지켜보면 되는 거야. 덜 친할 땐 조심하잖아. 그러다 너무 친해지면 함부로 하게 되지. 친하기 전에는 원수가 안 돼. 지나가는 사람하고 원수가 될 일이 있니? 친했던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지. 누구든 소중하다면 함부로 대하지 말자는 거야.
우리 맨날 다 처음이잖아. 나도 67살이 또 70살이 모두 처음이야. 여전히 인생은 어렵고 선택은 쉽지 않아. 두 사람이 살아가며 알아서 찾게 지켜보자고. 둘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인생과 사랑의 정답은 없어. 뭐 방법이 있어? 지름길은 없는 거잖아. 두 사람이 사랑하고 싸우며 보낸 그 시절이 그들만의 답을 만드는 거지. 사랑하며 아팠던 시절이 답을 주는 거야. 저는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옹호하려고 글을 쓴 게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인문학의 끝은 결국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고 정성이 필요한 일인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힘들수록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배우 윤여정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각자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공감, 책 육아, 시어머니 부부, 남편, 부모, 부모교육, 김치, 시어머니 선물, 추천책,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엄마와 자녀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니체가 답하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구나 연주하듯 말할 수 있다. 3번, 4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선명한 증거입니까?